네, 반갑습니다. 드론스쿨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제 드론으로 촬영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기체를 띄우기 전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들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하늘에 떠올랐을 때 촬영 중에 계속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상 감독님이 얘기를 조금 풀어주시죠. 네. 일단 기체를 올리기 전, 그러니까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하기 전에 관한 거를 좀 먼저 좀 풀어볼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카메라 설정 값을 세팅을 하게 됩니다. 팬텀 3 그리고 팬텀 4 같은 경우는 사실 조리개가 2.8 고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어떤 카메라 설정 값을 만질 적은 없고 그냥 단지 이제 그날 날씨에 따른 이제 노출 정도, 만약에 딱 화면을 봤는데 화면에 앞에 그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야 되는데 아름다운 풍경이 안 보이고 온통 막 하얀 것만 보인다든가 혹은 풍경이 전혀 안 보인다든가,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노출이라는 게 안 맞아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래서 먼저 이제 노출을 이제 먼저 잡아주고,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노출을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. 이제 그리드가 뭐냐면 이제 그 화면에다가 이제 격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공중에서 이제 POI를 한다 그러면 이제 POI는 이제 대상물을 센터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 그리드가 없이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, 근데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그리드의 중간에 피사체를 놓고 POI를 한다면 그래도 그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확한 POI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그리드라는 게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그 그리드는 설정에 가시면 이제 그리드 해가지고 설정할 수 있는 쪽이 있는데, 거기서 간단하게 터치 한 번으로 이제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포맷도 중요하겠죠. 네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항상 지금 4K로 작업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어디 잠시 교육을 간다든지 이렇게 다른 간단한 촬영 때 FHD로 이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당연히 4K로 돼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을 때 그런 실수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서, 그거는 꼭 촬영하시기 전에 포맷이라든지 기본적인 세팅 값을 뭐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눈에 보이니까 뭐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, 그 포맷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무조건 4K라고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분이 이제 무조건 뭐 4K라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 촬영 같은 경우는 이제 FHD 30프레임 정도 그런 그 포맷을 많이 원하시고, 그리고 좀 약간 좀 액티비티한 촬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30프레임 가지고는 약간 좀 이제 끊기는 형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FHD 60프레임 정도 이제 촬영을 하게 되고요.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뢰를 하는 쪽에서 어떻게 촬영해달라,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세팅 값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한 가지 팁은 이제 30프레임 촬영하실 때 빠르게 날면은 깨지잖아요. 네, 빠르게 날면 그래서 드드드드드 프레임 수가 낮은 30프레임으로 촬영하실 때는 최대한 천천히 비행을 하셔야지만 좋은 영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메모리 카드가 되게 중요한데 이사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. 메모리 카드가 지금 뭐 DJI 제품 기준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, DJI 제품 기준으로는 그 64기가 정도 사용이 이제 정상적 그 스펙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, 실제로 128기가짜리를 사용해도 사용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메모리 카드 등급이 있는데, 지금 팬텀 3 기준으로는 그 비트레이트 전송률이 60메가, 그러니까 팬텀 3하고 팬텀 4, 그다음에 인스파이어 1은 비트레이트가 60메가 bps이기 때문에 그 SD 카드 등급으로 보면은 보통 클래스라고 써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, 클래스는 1에서 10까지 있는데 그거는 그 9 버전에 대한 스펙이고요. 실제로 고성능 메모리는 이제 그 UH 등급을 쓰는데, 그 UH 등급 1 정도까지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팬텀 3, 팬텀 4, 그다음에 인스파이어 1 정도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스펙이고요.
지금 이제 매빅 실제로 매빅도 그 원 쓰셔도 무방합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인스파이어 2라든가 팬텀 4 프로는 그 비트레이트가 100mbps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UH1 가지고 소화가 안 되세요.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나오는 것들이 다 UH3 등급으로 바뀌어 있고요. 그래서 UH3 등급을 확인을 하시고 메모리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, 실제로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싼 거 쓰시면 그 기체가 전송하는 속도를 못 이겨서 메모리가 저장을 못하고 뻑이 나거나 아니면 그냥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. 그럼 저장이 안 되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등급은 이제 UH3 등급을 쓰셔야 이제 최신 기체들이 정상적으로 되실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용량은 뭐 128기가까지도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, 뭐 어차피 뭐 인스파이어 2는 SSD를 쓰는 상황이면은 뭐 선택 여지가 없을 테고, SD 카드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큰 고용량을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촬영하시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냐면, 기체가 이제 촬영하다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, 뭐 파손돼서 그럴 수도 있고, 뭐 심지어는 수장될 수도 있고, 그러면 앞에 촬영했던 촬영물이라도 이걸 건져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데, 대용량 메모리를 계속 이어서 찍고 계시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영상물을 다 날리는 상황이 벌어지죠. 뭐 기체 분실하신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, 그날 의뢰받아서 그 현장에서밖에 못 찍는 상황인데 그거가 분실돼 버린 상황이 되면 잘못하면 크레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, 다시 그 상황을 재현하지 못하는 장소 같은 경우는 그 영상 없으면 큰일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배터리 교체하는 시기에 메모리도 교체를 해주시거나 해서 전에 찍었던 영상을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한 팁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카드를 조금 저가형 제품을 급해서 써보니까 FHD 촬영에서 이게 속도가 느려가지고 녹화가 슬로우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메모리 카드 사는 데는 돈을 조금 투자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. 제 둘 다. 그래서 L사 제품하고 S사 제품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메모리가 이제 속도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등급이지만,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정성이거든요. 그래서 그 속도를 충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저가나 브랜드를 안 따지고 쓰시다 보면 중간에 뻑이 나거나 해서 이제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, 뭐 AS 받고 이런 거보다 실제로 영상물이 날아가는 게 이제 더 큰 상황이니까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. 그 DJI 제품들의 특징인데요. 메모리 카드가 뻑이 나면 짐벌이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메모리 카드에 펌웨어 파일이 이상하게 깨져 있다든가, 아니면 메모리가 그 전원 킨 상태에서 뺐다 꼈다 하셔갖고 내용물이 깨져 버리면 짐벌 자체가 아예 죽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짐벌이 뭐 추락이거나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짐벌이 작동을 안 한다, 그러면 1차적으로 제일 해보시기 좋은 방법은 메모리를 포맷을 한번 해주시면 해결이 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필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. 성 감독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은. 예, 지금 이제 드론 촬영이 있어서 이제 ND 필터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. 이제 ND 필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,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할 때 4K 30, 이제 뭐 30프레임에서는 빨리 비행을 하면 이제 화면이 드드드 이제 끊긴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,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, 일단은 영상은 어쨌든 기본적인 메커니즘만 놓고 볼 때는 사진의 연속이에요. 사진의 연속이라, 이게 만약에 이 사진 한 장이 셔터가 굉장히 빠른 셔터 스피드를 찍은 사진이 연속된 거랑, 그 다음에 좀 느린 속도로 찍은 사진이 연속된 거의 느낌이 다릅니다. 그래서 제일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상황이, 자, 샤워기 있죠. 샤워기에다 물을 세게 틀어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셔터를 고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촬영한 것과 저속 셔터로 해서 촬영한 것이 결과물이 달라요. 그래서 고속 셔터로 해서 촬영한 그 샤워기에서 물 나오는 모습은 굉장히 이게 물방울 다 보이는데, 근데
저속 셔터로 해가지고 촬영한 결과물은 이게 불 방울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거의 물줄기가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30프레임을 사용할 때는 약간 이제 ND 필터를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셔터 속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. 보통은 이제 4K 30프레임이면 거의 거기에 맞는 최적의 셔터 속도는 그의 2배인 60이에요. 그러니까 1분의 60. 만약에 프레임 수가 60프레임이다. 그러면 셔터 속도는 120. 1분의 120. 네, 그렇게 놓고 촬영하시는 게 제일 알맞는 설정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설정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ND 필터를 낍니다. ND 필터는 앞에 보시면 샘플이 없기는 한데 뭐 그냥 전면이 이렇게 그냥 시꺼멓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드론 카메라가 끼는 선글라스라고 보시면 돼요. 예. 그래서 햇빛의 광량을 감소시켜서 결정적으로 셔터의 그 스피드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그 ND 필터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 최적의 셔터 속도를 만들어 주시면 밝은 대낮에 촬영을 할 때도 막 영상이 막 우다다다다다 끊긴다든지 이제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촬영이 가능할 수 있다. 이제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필터에 관해서 또 뭐 말씀해 주시겠어요? 필터는 이제 종류가 대낮에 이제 성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거의 필터를 이용을 하는데요. 저희가 이제 ND 필터가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48, 16 이런 네. 이제 배수대로 나가서 이제 밝기가 조금 많이 어두운 것부터 조금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까지 이렇게 시리즈별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 필터들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 노출에 따른 그 필터를 꽂아 주시면 좋긴 한데 그것도 다 갖추기에는 또 좀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저희는 이제 한두 개 정도만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성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프레임에서는 60분의 1초 그리고 60프레임에서는 120분의 1초를 기준으로 보시되 꼭 그 값에 딱 맞추시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대략 그 근처 정도만 맞춰주셔도 괜찮은 영상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. 네, 그리고 한 가지 네.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? 팬텀 4 프로나 인스파이어 X5 혹은 인스파이어 2 X5R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리개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팬텀 4, 3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조리개가 2.8 고정이기 때문에 밝은 대낮에서 찍을 때는 그냥 진짜 막 그 ND 필터 막 16, 30 뭐 그런 걸 써가지고 저기를 막 떨어뜨려야 돼요. 근데 그렇게 하려면 결정적으로 많은 숫자의 ND 필터를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상황에 맞게 그거를 더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인스파이어 2 방금 말씀드렸던 2나 X5 그 다음에 팬텀 4 프로 같은 경우는 ND 8 정도를 하나 끼시고요. 그 다음에 조리개를 조여 주셔서 그 셔터 속도를 노출을 맞춰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많은 숫자의 그 ND 필터를 구비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. 네. 뭐 촬영 전 준비는 뭐 이 정도로 대략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가 또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촬영할 때 기체를 봐야 돼요. 기체를 봐야 되는지 모니터를 봐야 되는지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거리 촬영하실 때 이제 사물이 부딪힐 만한 이제 고도에 있을 때는 거의 한 80~90%는 기체를 쳐다보고 한 1~20%는 저희가 모니터를 참고를 많이 하고요. 그리고 POI를 한다든지 부딪힐 게 없는 일정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거꾸로 기체를 저희가 이제 한 1~20%를 쳐다보고 나머지는 이제 구도 보는데 한 80~90% 정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뭐 하실 말 있으신가요? 그리고 이제 그 촬영을 하다 보면 그 노출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은 어두운 면인데 이게 기체를 만약에 나는 패닝을 하면서 찍고 싶어. 근데 이게 패닝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노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지나치게 막 이렇게 밝아지는 경우가 있어요. 만약에 뭐 인스파이어 X5나 이제 팬텀 4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리개가 고정식이기 때문에 걔를 고정을 시켜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
어쨌든 그 노출은 그 고정값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더 밝은 빛이 들어와 버리면 영상은 밝아집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출 변화 때문에 영상을 버리는 경우가 좀 생겨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촬영하실 때 카메라를 저쪽으로 돌리면 노출 변화가 생겨가지고 영상을 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찍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미리 생각을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셔야 이제 배터리 절약도 되고 메모리 절약도 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오토 모드로 놓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응이 되긴 돼요. 대응이 되긴 되는데, 근데 문제는 이제 오토 모드로 놓고 하게 될 경우에는 ND 필터를 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. 왜냐면 이제 오토 모드라는 거는 카메라가 나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있네. 그럼 얘는 요거랑 한 이 정도 하면 되겠네. 라고 자기가 그 세팅 값을 스스로 조절해 버리기 때문에 뭐 조리개나 뭐 셔터 스피드나 그냥 전부 다 버려버려요. 그래서 오토 모드로 쓰실 때는 좀 심사숙고를 하시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그냥 이제 장면이 굉장히 좀 느린 장면이고 뭐 빠른 움직임이 없고 그냥 잠깐만 쓸 거다. 그냥 여기서 여기 극적인 변화만 담고 싶다. 이제 그러실 경우에만 이제 그냥 오토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노출 촬영 중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노출 변화에 대한 그런 대응 방법을 미리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겨울철에는 배터리가 너무 빠져 있어요. 저희가 매번 지금 촬영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배터리 문제인데 이사님이 배터리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셨으면 배터리는 떨어뜨려 보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체크를 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날씨 한참 추워졌잖아요. 그래서 추워져서 지금 저희한테 수리 의뢰가 들어온 기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기체들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DJI가 이 겨울철에 대비해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추위에 대해서 그 대비책을 어느 정도 해놨는데 그런 업그레이드 절차를 이제 안 하고 계신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이제 아무래도 사고율이 높죠. 그러니까 지금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으면 시동 거부도 돼 있고 이제 일정 온도 돼서 시동을 걸더라도 본인이 이제 기체에서 배터리 나오는 출력 값을 봐가지고 출력이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면 모터 자체 최고 출력치를 죽여서 그 최대치를 못 쓰게 강제로 잠궈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러면 속도는 느려지지만 배터리가 갑자기 공중에서 아웃돼가지고 모터 자체가 정지하는 일은 없게 프로그래머를 시켜놨는데 이제 그 작업이 이제 펌웨어를 통해서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을 안 하신 분들 그런 기체들까 오래됐는데 그런 펌웨어 작업이나 이런 걸 몰라서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못 믿어서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 다 왜 뭐 어떻게 떨어지셨어요? 이제 물어보시면 대부분 다 갑자기 공중에서 모터가 멈췄어요. 뭐 갑자기 기체가 자유 낙하를 했어요.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그거 보면 대부분 다 확인해 보면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다든가 아니면 뭐 심지어는 이제 배터리 체결이 불완전한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충격 같은 거 받아서 기체 케이스가 유격이 생기거나 아니면 배터리 그 연결 부위들이 파손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간과하고 그냥 이 정도 껴서 켜졌으니까 작동되겠지. 그런데 실제로 공중에서는 얘가 계속 날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계속 하고 진동도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그 유격을 못 이겨서 이탈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거든요. 이제 그러면 순간적으로 정말 0.1초 잠깐 빠지더라도 전기는 어쨌든 회로가 끊어진 거니까 그 순간에 모터는 정지하거든요. 모터 정지하면 뭐 더 이상 얘가 나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제 추락하는 경우들. 그리고 이제 배터리들 완충하고 온도 다 좋고 그래도 정상적이지 못한 게 뭐냐면 배터리 자체가 관리가 잘못됐다든가 해서 배터리 자체가 내부적으로 좀 불량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셀들이 일정한 전기를 출력을 못하고 특정 셀이 상태가 안 좋다든가 하면 전기가 고르지 못하고 되게 이게 유동값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값들이 있다 보면 얘가 견디지 못할 만큼 전원이 강화가 돼버리거나 이러면
그때도 모터 정지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으로 막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%다 그걸로 해결이 되진 않아요. 그래서 그 셀당 전압 같은 것도 비행 중에 가끔 봐주셔서 특정 셀이 만약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뭐 완전 방전해서 다시 충전하는 딥사이클 과정을 거쳐서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도 만약에 안 살아난다 그럼 그 배터리는 비행하실 때 조심해야 돼. 매우 그래서 조심해야 돼. 체크를 따로 해놓으시고 관리를 따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냥 일반 배터리하고 동일시 해가지고 사용하시다가는 기체 추락하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죠.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아주 멋진 영상을 찍어 왔는데 프로펠러가 나와서 영상을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. 팬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가 접혀서 올라가서 프롭이 그나마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죠. 좀 낫는데 팬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속력을 내신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하면은 프로펠러가 꼭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금 많이 보시는 조심하세요. 것들 많이 내려야 네, 돼. 빛 방향에 따라서 조금만 빨리 날아도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하실 때 그거 꼭 체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인스파이어 1에서 제가 겪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120프레임 촬영에서 화질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30프레임, 60프레임, 120프레임으로 넘어가면은 120프레임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은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크롭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화질이 크롭 상태가 되면서 되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120프레임 촬영하실 때는 꼭 화질을 한번 더 체크를 좀 신중하게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실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. 120프레임으로 찍으면 네. 그 실제로 이렇게 그 플레이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모든 동영상 프로그램들이 이제 영상을 플레이를 할 때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만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120프레임이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프레임 자체가 1초에 나오는 영상 수잖아요. 그러면은 30프레임이 1초에 30번, 이제 60프레임 60번, 120프레임은 1초에 120번을 뿌려야 되는데 실제로 120프레임 플레이를 하면 120번을 못 뿌리거든요. 그러면 플레이어가 어떤 짓을 하냐면 120프레임 중에 한 프레임씩을 버려요.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하면 60프레임으로 플레이를 해버리거든요. 그러면 120프레임 찍었던 게 중간에 한 컷이 계속 날아가니까 실제로 영상을 봤을 때는 뚝뚝뚝뚝뚝뚝 끊기는 현상이 벌어지죠. 그래서 원래 120프레임을 촬영을 하시면 저거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슬로우 모션으로 쓸 때만 쓰시는 거지 저 120프레임이 정상적으로 그냥 120프레임으로 플레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더 그래서- 부드럽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래서 120개로 쪼개서 그 순간적인 움직임을 잡아놨던 것 뿐이지 저게 실제로 플레이를 했을 때 120프레임을 구현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거는 나중에 슬로우 모션을 걸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 60프레임을 두 개를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120프레임을 했을 때는 1초에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2초를 가지고 60프레임씩 두 번을 플레이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. 저는 그래서 화각 자체가 확 바뀌길래 깜짝 놀랐습니다. 뭐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이제 글 남겨주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뭐 그걸 모아서 추가 촬영을 해서 다시 보여드리든지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네. 오늘은 저희 이제 촬영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조금 해봤는데 또 다음에는 또 촬영 기법이라든지 저희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또 자료들이 있으면은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방송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